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퍼머스 영어학원 원장 한배희라고 합니다. 네, 지금 줌으로도 오시고 또 현장에도 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시간을 준비한 이유는요.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신규 어머님들이 많으시고 저희 줌으로 접속하시는 분들은 기존 어머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1월 달쯤에 설명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현장만 진행을 했었습니다. 현장만 진행을 해서 직장만 분들이 좀 오고 싶으신데 못 오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일부러 7시 반에 저녁으로 좀 잡았는데요. 현장에서는 1월 달에는 한 40분 정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꽉 차게 더 이상 못 받게 이렇게 왔었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저녁에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현장에 좀 덜 오시고 그리고 이제 줌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한 20분 정도 참석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시에 저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저희가 어머님들이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그 시간 동안 정말 알차게 저희 파머스 영어가 어떻게 영어 공부를 시키고 있고 또한 트레이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갖게 될 거고요. 지금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어머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저희 그 학생들의 나이대가 현장에 오신 분들은 거의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님들이 좀 많으시고요. 그리고 줌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어떻게 갈지에 대해 좀 고민을 하시고 궁금해서 들어오신 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저희가 초등부부터 중등부, 고등부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 학원에 다니면은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 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3년 정도 다니다 보면은 우리 아이가 이제 말도 좀 잘하고 영상도 좀 잘 찍고 어머니 좀 만족하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학년, 4학년, 5학년 정도가 되면은 고민을 좀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중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갈 수 있는 건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하시는 부분들이 계속 제가 피부로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바쁜 교육이사님, 저희 본사의 교육이사님 모시고 그 해결책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파머스 라인업이 파머스 어학원이 어떤 형태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탄탄하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좀 어머님도 초대를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단계별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늘 좀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현장에 계신 어머님들을 위해서 사운드 닥터라고 해서 저희가 파닉스에 특화된, 그러니까 사운드 소리에 특화된 파닉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실 거고요. 그리고 중간 단계 넘어가서 이제 고 중학교 들어가는 아이들, 고학년 아이들이 어떻게 준비하는지 슈퍼노바라는 책을 라인업을 쭉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오셨기 때문에 오전에 오신 것처럼 길게 하진 않을 거고요. 좀 엑기스만 모아서 이사님이 좀 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이사님, 박동식 교육이사님 초청할 건데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같이 인사드려야 되겠어요. 네, 예, 댁에 계신 부모님들, 또 현장에 계신 어머님들 정말 반갑고요.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저는 이제 어학원을 한 8년 정도 운영을 했던 원장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전에는 평촌 학원가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티칭을 한 11년 정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파머스 영어 본사에서 교육이사로 현재 5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하는 일이 이렇게 강의하는 일이 제 직업이에요. 1년에 한 400회 정도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 학원가에서는 사실 이제 엄마들은 저를 뭐 거의 다 모르시고요. 근데 이제 원장님들 사이에서는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횟수로 뭐 강의를 잘한다는 걸 제가 이드릴 수는 없고요. 횟수로 가장 많이 해요. 예, 그래서 400회 이상 하는 분이 대한민국에 없거든요. 이 사교육 시장에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요. 큰 아이가 올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네, 작은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 네, 두 아이를 두고 있는 또 아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도 영어를 좀 잘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제 아빠 마음으로 저는 이제 영어 교육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오늘 한번 이제 파머스 영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자세하게 좀 알고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저는 이제 화면 공유를 통해서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호스트, 공동 호스트 우리 부원장님께서는 엄마들이 혹시 이제 아세요? 화면 이렇게 소리를 좀 키시면 그거를 좀 음소거를 해주셔야 네, 저희가 매끄럽게 오늘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가 좀 심해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오세요. 엄마들이 요즘 학부모 세미나를 하면 학습의 공백이 한 2년 정도 생기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다. 이런 지금 반응이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 강북의 미아 캠퍼스예요. 다 최근에 한 세미나고요. 여기는 울산, 여기는 동탄, 여기는 분당이고요. 여기는 서초, 여기 지난주에 또 했던 거고요. 여기가 안산이에요. 안산 여기. 네, 저희 학원입니다. 지금 여기 그때는 이제 여기 강의실에 못했어요. 이제 어머니 너무 많이 오셔갖고 여기 이제 복도에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여기는 창원, 여기는 어딘가 하면 저희 이제 죽전 본원이에요. 저희는 이제 본원이 있는 기관이고요. 용인 죽전에 가면 이제 보정동 학원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어학원이 파머스 어학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15년 동안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본원 장면이고요. 본격적으로 PPT를 열어서 또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영어를 잘한다는 건 뭘까요? 어떤 게 영어를 잘하는 거죠? 자기 소개를 좀 외워서 표현을 하면 영어를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가 않죠. 영어를 잘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를 잘한다는 거는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내 생각을 글로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공부하는 이 프로그램이 입시하고의 연계성은 어떤지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겠죠. 오늘 제가 3가지 요점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파머스 영어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까 봐요. 좀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앞에 위가 생략되어 있고요. We promise all students to move up to the summit. 모든 학생을 영어의 정상에 올리겠다는 저희의 약속이 담긴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글자를 따서 이렇게 파머스 잉글리시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하고요. 여기 저희 심볼입니다. 가운데 있는 건 1등 정상, P는 이렇게 이제 프라미스 이니셜이고요. 이렇게 계단처럼 성장한다는 말이 있어요. 영어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허를 받은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특허 제목을 조금 위에서 보시면요. 영어 학습 방법 및 그 교수법. 이 교수법으로 특허를 받기는 어렵죠. 불가능하죠, 사실은요. 근데 저희는 오랜 노력 끝에 대전의 특허청에서 특허 심사관하고 저희의 결과물이 이렇게 보증된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수법으로 특허를 받은 프로그램이고요. 습득 체화 사용, 테스트 언어 발달, 메타인지로 학습법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800개 이상의 학원이 이미 도입한 프로그램이고요. 베트남하고 중국에 현재 진출해 있습니다. 간단하게 파머스 영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소개를 좀 드렸고요. 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제가 네커트에 이렇게 이제 지금 표를 이렇게 이제 보여드렸는데 맨 오른쪽을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 계신 오늘 이제 어머님 자녀들은 이제 저학년 엄마들이 많으신데 항상 저학년이지는 않죠. 우리 아이가 곧 고학년이 되고 또 중학생이 됩니다. 눈 깜짝할 사이거든요.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아이가 이미 고등학교 3학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학년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좀 장기적인 교육을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무슨 내용인가 하면 중학교 2학년이 되면 학교에서 시험을 보죠. 지필고사를 보겠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런데 지필고사만 보는 게 아니라 수행평가를 같이 봐요. 수행평가는 보통 이제 2가지 개념인데 쓰기하고 말하기입니다. 2가지. 쓰기하고 말하기 수행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용인 대덕중학교 2학년 1학기 작년 시험 문제인데요. 좀 읽어드리면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가 자, write about a person who has influenced your life. 그러니까 당신의 인생에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한 거를 글로 써보는 거예요. 근데 마음대로 쓰면 되는 게 아니라 현재 완료 시제가 글 속에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세부 조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좀 재밌는 점은 7단어 이하는 문장으로 쓰지 않는데요. 짧게 쓰지 말라는 거지. and나 when이나 이렇게 접속사를 넣어서 긴 복문으로 쓰라는 내용이고요. 보통 중학교 2학년 아이들한테는 15문장 이상, 보통 150자 내외의 글을 요구합니다. 중3에는 200자. 중2는 150자, 중3에는 200자 이렇게 요구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조건에 맞는 어떤 주제에 맞는 글을 쓸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말하기예요. 말하기. 쓴 내용을 토대로 원고를 보지 않고 친구들 앞에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보통의 학교들은요. 이게 이제 요 시험 이게
글 쓰는 주제를 1, 2주 전에 미리 줘요. 아이들한테. 그럼 이제 아이들이 조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네, 미리 집에서 준비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조금 자기가 준비하기 어려우면 네, 학원 선생님한테 이제 도움을 좀 요청하고 이렇게 하는데 최근의 트렌드는 어떤 트렌드인가 하면 그런 학교가 막 생겨나요. 당일날 주제를 던지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네. 주제를 미리 안 알려주고 당일날 주는 거예요. 최근에 용인에 그런 학교가 생겨서 엄마들도 완전히 멘붕이 지금 왔거든요. 그러니까 주제를 미리 안 알려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당일날 주제를 주고 수행평가를 글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원래 영어 실력이 네, 있어야 되겠죠. 네. 이렇게 좀 바뀌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에는 어디를 갔다 왔냐면 서초를 좀 갔다 왔어요. 네, 서초 지역인데요. 여기는 이제 초등 세미나가 아니었고 중등 세미나였어요. 그래서 중학교 1, 2학년 엄마들이 거의 다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초 지역 같은 경우는 보시면 수행평가를 1학년부터 봐요. 네. 2, 3학년 이제 중간기말 보고 태도 점수 있고 여기 서운중학교하고 서초중학교가 이제 이 학원에 오는 아이들인데 여기 보면 이제 쓰기 수행평가 여기 중학교 1학년 겁니다. 이거는요. 네, 제가 좀 읽어드리면 2020년도에는 환경오염에 대한 게 나왔고 21년도에는 학교 급식에 대한 게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급식 좀 읽어볼게요. 우리 서운중학교 급식에 대한 글을 써보자. 급식을 먹는 장소 및 방법, 주로 나오는 메뉴, 가장 좋아하는 메뉴, 급식에서 먹어보고 싶은 음식. 그런데 마음대로 쓰면 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비교급, 최상급, 투부정사의 명사조 용법의 목적어가 글 속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컨텐츠가 어떤지, 내용의 적절성, 그 다음에 글의 구성, 문법 철자 오류, 100단어 미만으로 썼는지, 비교급, 최상급,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명사조 용법이 적절하게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네, 평가를 하는 거죠. 말하기 수행평가도 이렇게 또 있어요. 말하기 수행평가도 이렇게 쭉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뭐 서울이든 경기도권이든 네, 거의 다 네, 이런 방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이렇게 학교 내신 자체가 조건에 맞는 완전한 문장을 그 다음에 발표까지. 자, 학교 내신이 쓰고 말하기가 굉장히 조금 강화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대한민국 영어 교육이 읽고 해석하는 영어 교육이었어요. 우리 수능도 그렇잖아요. 읽고 해석을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독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서 초등학교 때 좀 놀다가 중학교 때 가서 교과서를 달달달 외워버려요. 그럼 이제 8, 90점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점수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의 형태가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이걸 보시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객관식을 100점을 맞으면 36점이고요. 서술형 24, 수행평가 40. 네, 객관식은 거의 100점 맞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요 서술형 수행평가 요 64%, 요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요게 이제 학생부거든요, 학생부. 학생부 종합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지금 대학을 갈 때 정시로도 대학을 가지만 수시로 대학을 가잖아요. 수시 비용이 그 비율이 상당히 크죠. 네, 75%.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12개 대학은 정시 비율이 좀 많이 확대가 됐어요. 네, 보통 한 40%까지. 그러니까 아직 그래도 수시가 대세다. 근데 정시가 조금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수시라는 건 뭐냐 하면 결국은 내신이잖아요. 내신. 내신 점수가 중요하잖아요. 수시는. 네, 그래서 자, 요거는 뭐냐면 학생분들 지필평가랑 수행평가를 합쳐서 여기 원점수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이라는 거는 학생부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바뀐 게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 학생부에 담을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면 비교과 활동, 독서 활동, 동아리 활동, 교내 수상 이런 것들을 학생부에 기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올해부터 뭐가 바뀌었냐면 학종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학생부 종합평가가 어떤 특권층의 아이들을 위한 평가다. 이제 공정성에 논란이 좀 있어서 올해부터 이 학생부에 비교과 활동, 독서 활동, 동아리 활동, 교내 수상 이런 내용들을 일체 기록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여기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는데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른바 세특이라고 하는데요. 서점에 가보시면 세특과 관련된 내용들이 책이 이렇게 두껍게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세특이 대세다. 그럼 이제 세특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수행평가하는 수행 능력을, 프로젝트 능력을 과목별로 교사가 직접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 아이들이 지필평가와 더불어서 수행평가하는 수행 능력, 프로젝트 수업, 토론 토의 발표 수업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유심하게 보시고 과목별로 직접 기록을 하게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평가 요 40% 요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훨씬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큰애가 올해 고3이잖아요. 1, 2년 전부터 저희 아이가 집에서 맨날 하는 일이 있어요. 뭘 하냐면 PPT를 그렇게 만들어내요. 얘가 집에 오면 하는 일이 PPT예요. 얼마나 PPT를 잘 만드는지 제가 물어본다니까. 얘가 예, 그 정도로 잘 만들어요. 예. 왜냐면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그럼 제가 이제 저희 큰애 이름이 초은인데 초은은 왜 이렇게 맨날 집에 오면 PPT 이렇게 많이 만드니 요즘 이렇게 물어봤더니 학교에서 친구들 앞에 발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이제 궁금증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발표 잘해 애들?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아이는 이렇게 이제 친구들 앞에 이제 뭐 그 교탁이라 그러죠. 교탁에 이렇게 나오면 너무 떨려갖고 한마디를 못하고 그냥 내려오는 애가 있대. 근데 어떤 아이는요. 프로 강사처럼 막 이렇게 무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물 흐르듯이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이렇게 그 발표 실력이 차이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잘 보면 시대는 이제 끝난 거예요. 이미 이런 어떤 프로젝트 수업들을 굉장히 잘 수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발표 능력까지 다 본다. 네, 그것들이 점수뿐만 아니라 여기에 기록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뭐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조금 하나 정보를 좀 더 드릴게요. 이 윗부분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대학을 들어갈 때 성적 반영 비율이 이 아랫부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10%, 2학기 10%, 1학년 때 20% 반영됐고요. 2학년 1학기 20%, 2학기 20%, 2학년 때는 40%가 반영이 됐고요. 3학년은 1학기만 40%가 반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학년을 거듭하면 할수록 내신이 점점 더 많이 반영되는 구조였는데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1학년 1학기 20%, 2학기 20%, 2학년 1학기 20%, 2학기 20%, 3학년 1학기 20%. 그러니까 모든 학기가 똑같이 20%씩 반영되는 구조로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뭘 의미하냐면 더 이상 역전은 없다. 역전이 안 돼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대학을 들어갈 때 대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점수부터가 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 조금 고등학교 1학년 때 조금 이게 정신을 조금 아이들이 못 차리다가 네, 소위 이제 공부 습관이 조금 안 잡혀 있다가 얘가 갑자기 정신을 차려갖고 고등학교 2학년부터 막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해요. 네, 그러면 사실 나름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성적 반영 비율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언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 학년이냐면 중학교 2학년. 우리 자녀가 댁에 계신 우리 부모님 자녀들이 중학교 2학년에는 공부에 임하는 자세가 진지해야 되고요. 공부 습관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이 가장 핵심 나이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고1부터가 아주 중요해지기 때문에 보통 이제 공부 습관이라는 게 한 번에 길러지지가 않잖아요. 보통 한 1, 2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부터가 우리 아이들, 제가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좀 있으면 그 얘기를 좀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중2 때부터 얘들아 좀 정신 차려야 된다. 네, 우리 인생이 어쨌든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뭐 공부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100% 뭐 공부가 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영향을 주죠. 특히 영어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2학년부터는 좀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학교 교육이 조금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고요. 영어 교육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EFL 환경이고요. 한국은요. 한국하고 영어는 완전 다른 말이에요. 한국말은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돼요.
좋아한다 다니엘의 사과를. 사과를 다니엘이 좋아한다. 네, 다 알아듣죠? 근데 영어는요. 반드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Daniel loves apples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loves Daniel apples 이렇게 얘기를 하면 원어민이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영어는요. 위치어라고 하거든요. 위치어. 예. 그래서 어떤 단어의 순서가 문장의 역할을 결정해주는 언어가 네,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생명인 언어가 영어죠. 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고급 영어 구사를 하려면요. 결국은 문장 체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아이들의 머릿속에 영어 문장 체계를 어떻게 잡을 건데 이런 질문이 생기죠. 저희가 주장하는 교육 이론은 4가지 훈련입니다. 자, 요거를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분위기상. 자, 현장에 계신 어머님들도 댁에 계신 어머님들 제가 이제 목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그냥 뭐 댁에서 한번 외쳐주세요. 자, 첫 번째 시작. 말이 되는 리딩.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작. 말이 되는 어법. 세 번째 시작. 말이 되는 PT. 네 번째 시작. 신텍스 구문 훈련. 요 4가지 훈련이에요. 네. 요 4가지 훈련은 뭐 저희가 뭐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라 언어 발달 이론과 캐솔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한 교육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왼쪽이 초등이고요, 오른쪽이 중등이에요. 왼쪽이 초등이고요, 오른쪽이 중등입니다. 그러니까 초등 영어하고 중등 영어가 딱 구분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여기 전체 커리고요. 오른쪽만 하더라도 8년이 걸리고요, 왼쪽이 6년이 걸립니다. 잠깐 이제 제가 교재 차트 설명을 좀 드리면 파닉스가 있죠 위에. 네, 파닉스 단계가 만약에 조금 아이가 일찍 시작을 해서 1학년 때 파닉스를 끝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가정. 네. 그럼 이제 파닉스가 1학년이 끝나면 이 프리스텔라 과정이 2학년이에요. 실버스텔라 A가 3학년, B가 4학년이에요. 그래서 요 그 실버스텔라 여기까지 있죠. 여기까지를 4학년에 끝낼 수만 있다면 최고 베스트고요. 네. 자, 어떤 아이가 파닉스를 2학년에 끝낸 거예요. 2학년 조금 늦게 시작을 해서. 그럼 이제 프리스텔라가 3학년, 역시 실버스텔라가 4학년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네, 파닉스를 2학년에만 끝내도 괜찮아요. 네, 근데 어떤 아이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닉스를 3학년에 돼서야 마무리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프리가 4학년이 되고요. 실버가 5학년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네, 파닉스를 3학년에 시작을 조금 늦게 시작한 거기 때문에 실버스텔라까지를 5학년에 끝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최고 베스트는 4학년에 끝내는 게 베스트이기 때문에 4학년이 끝나게 되면 이제 5학년 때는 어디로 가냐면 중등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인터스텔라가 5학년에 들어가는 거고요. 골드스텔라가 6학년, 슈퍼노바가 중1, 그 다음에 에픽이 중2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파닉스 오늘 얘기 한번 드릴 거고요. 현장에 오신 어머님들을 위해서 파닉스 얘기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프리스텔라하고 실버스텔라는 건너뛰고 바로 골드스텔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슈퍼노바 이렇게 이제 중등 컬이 조금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 거거든요. 중간은 건너뛰기 때문에 저녁 시간 이제 이렇게 건너뛰기 때문에 이런 자세한 점을 좀 아시려면 다음에 세미나를 한번 더 오셔도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자세하게 더 얘기를 드릴 거고요. 오늘은 파닉스 얘기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쭉 가운데 있는 걸 건너뛰어 갖고 골드부터 이렇게 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업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네,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아이들이 이렇게 TV를 보고 수업을, 교실마다 TV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책임티처라는 프로그램인데 고려대학교에서 저희가 2년 동안 개발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청담, 정상, 파머스 이 3가지 회사만 이런 수업용 툴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들 가르칠 때 사용하는 굉장히 효과적인 툴이에요. 네, 이제 부모님들이 학생 역할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선생님 역할. 이렇게 보통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써니 왔니, 민우 왔니, 이렇게. 레드팀, 블루팀으로 구분이 되고 이렇게 수업이 되고요. 이렇게 조인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책으로. 네, 오늘은 이제 파닉스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닥터. 네. 네, 이렇게 사운드 닥터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이제 책이랑 워크북 이렇게 2가지 프로그램입니다. 영어 발음은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입 모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혀의 위치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대를 울려서 소리를 내는 건지 성대가 울리지 않는 소리인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 모양 붙이는 모양, 아랫입술 살짝 깨무는 거, 쭉 내미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벌리는 거, 혀의 위치. 요 버튼을 눌러서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사운드 닥터의 영어 삼총사 쭉 설명을 다 해줄 힘을 거거든요. 딱 예. 누르 울림이. 시간 관계상 있어. 자, 이번에는 바람만 3번.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 모양과 혀의 위치하고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설명을 아이들한테 쭉 해줍니다. 영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은 이렇게 들어가요. 보통은 송으로 시작을 합니다. Alphabet Song ABC.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자, 박수 쳐주세요. Alphabet Song ABC. 자, 박수 쳐주시면 되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좀 띄우고요. 자, 근데 파닉스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제 보통의 이제 시중에 나오는 파닉스 다 그렇고 전개가 조금 굉장히 좀 빨리 나가는 파닉스가 있어요. 예, 근데 전개가 조금 느린 파닉스가 있고요. 근데 이 사운드 닥터는 후자에 속합니다. 예, 전개가 좀 느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투스 파닉스라는 파닉스가 있는데 걔는 하루에 5개의 알파벳을 한 번에 배우거든요. 근데 얘는 하루에 하나만 배워요. 지금 B하고 T가 나오는데 오늘은 B만 배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노래가 끝나면 알파벳 이름에 영어 소리에 비밀이 있습니다. 알파벳 B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 B는 바 기본 소리를 하는 알려주시죠. 소리가 먼저. 납니다. 영어 소리의 3가지 포인트, 입술 모양, 혀의 위치, 소리가 목으로 울려서 나는지 아닌지. 알파벳 B는 입술은 붙이고 혀는 편안하게, 소리는 목으로 울려서 단숨에 뱉어내기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해볼까요? 바, 네, 약간 의도적인 게 느낌이 나죠? 뭔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훈련을 한다 이런 느낌이 나실 겁니다. B의 3가지 포인트, 입술은 붙이고 혀는 편안하게, 소리는 목으로 울려서 단숨에 뱉기. 자, 그러면 뱃소리 잊지 말고 포인트 한번 3번 해보세요. 듣고 따라해 볼게요. 네, 자. 굉장히 뭔가 좀 의도적으로 뭔가를 하는 느낌이죠? 바,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건데요. 자, 이게 이제 뭘 잘 의미하냐면, 될까요? 자 보세요. 한국 사람들은요, 기본 발성. 한국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사용하는 기본 발성은 목을 사용해서 소리를 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노래방에서 노래를 한 2-3곡 부르시면 어떻게 되죠? 목이 나가잖아요. 네, 목이 쉬죠. 네. 근데 일반 사람들은 노래를 부를 때 목을 사용해서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목이 쉬는 거예요. 근데 가수들은 어떠죠? 가수들은 콘서트에서 20곡, 30곡을 불러도 이선희 같은 이런 가수들은, 그죠? 엄청나게 노래를 불러도요, 목이 멀쩡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컬 트레이닝을 받거든요, 가수들은. 배에서 미는 소리, 머리를 사용한 두성,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 목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곡을 불러도 목이 멀쩡한 거예요. 네. 자,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혹시 목이 쉬었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목이 쉬었다? 거의 없다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웬만해서 목 쉬는 일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기본 발성 뭐냐면요, 배에서 미는 소리. 한국 사람들은 기본 발성이 목을 사용해서 소리를 내는 건데 미국 사람들은 기본 발성이 배에서 밀어 올리는 발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 사운드를 배울 때는 이 발성에 대한 개념부터를 이해를 해야지만 제대로 된 발음을 아이들이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병행하면 이렇게 이제 입 모양을 만들고 나서 얘들아 배에 힘을 한번 줘봐. 네. 그 다음에 이 뱃소리를 내기 위해서 숨을 3초간 참는 거야. 얘들아 한번 해볼까? 자, 입을 만들고 3초 쉬어보자.
그 다음에 단숨에 터뜨리는 거야.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입 모양 만드세요. 자, 3초. 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들이 처음에 안 돼. 이렇게 해도. 그래서 어떻게 훈련을 하냐면 이제 풍선을 부는 것처럼 호흡을 배에 힘을 주고 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여러 차례 훈련을 하면 이제 배에 대한 소리에 대한 개념 아이들이 조금씩 이제 자리를 잡아가거든요. 예를 들어 이렇게 가는 거야. Ready, set, go.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원장님 아들인데 Ready, set, go.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Ready, set, go. 이렇게 의도적으로 처음에 훈련을 하는데 나중에는 이게 자동으로 나와요. 처음에는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 일부러 뱃소리를 아이들이 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영어 사운드를 제대로.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모르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영어를 가르치냐면 얘들아 뿌뿌 한번 해봐 뿌뿌 이렇게 가르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 뱃소리 그러니까 목으로 소리를 내는 거하고 배에서 올리는 소리하고 전혀 다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자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게 이게 파닉스를 가르칠 때 이 보컬에 대한 개념부터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입 모양 이렇게 잡고요. 입 모양에 대한 거를 터치를 해주고 이제 B라는 사운드가 어떤 입 모양인지, 그 다음에 혀의 위치는 어떤지, 그 다음에 이 B라는 사운드는 성대를 울려서 발음을 해야 되는지 그냥 바람 소리만 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울리는 발음을 울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바람 소리를 바람이라고 그러거든요. 캐릭터 이름이 다 있어요. 그리고 CD 틀고 이렇게 이제 문제도 풀게 될 거고 또 한 번 연습을 합니다. Ready, set, go. 이렇게 또 여러 차례 연습을 하고요. 요 밑에 보시면 여기 비비비비 쭉 돼 있잖아요. 여기 10번, 10번, 10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연습해요. 네, 10번이죠. 1부터 10까지 돼 있죠. 또 2번, 또 4,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2번으로 가서 네, 또 10번, 3번으로 가서 네, 또 10번.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예. 아까 그 박은정 원장님은 예, 현직 선생님이세요. 15년 동안 아이들을 이렇게 보컬에 대한 개념을 시작을 해서 영어를 가르치신 선생님이거든요. 남편이 미국인이고 1년에 9개월을 미국에 사세요. 3개월만 한국에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이제 꼬마 있잖아요. 꼬마. 걔는 이제 미국인이에요, 실제로. 그 친구가 이제 발음을 해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훈련을 한 다음에 이렇게 갑니다. B says boop, B says b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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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p. B says boop, B says b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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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p. B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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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p. 살기로 가는 거죠. 죽기 살기로 훈련하는 거죠. 이제 이게 뭐냐면 대부분의 영어 학원들은 파닉스를 다 잘 가르칩니다. 사실은 못 가르치는 학원 없어요. 다 잘 가르쳐요. 어떤 학원이 파닉스 못 가르치나요? 다 뭐 좋은 책에다가 네, 좋은 강사들이 네, 아이들 영어 가르치는 건데 다 잘 가르쳐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 가르쳐 선생님은. 근데 선생님은 잘 가르쳤는데 우리 아이가 익혔냐고. 우리 아이가 사운드를 익혔냐는 거죠. 이게 전혀 다른 문제다라는 거죠. 잘 가르쳤는데 우리 아이가 뭐 몇 번 발음해 봤는데 뭐 몇 번 발음해 봤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보통은 대여섯 번 발음해 볼걸요 아마. 예. 우리말도 아닌 영어를 대여섯 번 발음해 보고 그 사운드를 익힌다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오늘 이제 돌아가셔갖고 유튜브에 수능 1타 강사들이 하는 그 인터뷰 동영상들이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수능 1타 강사라고 하면 이제 메가스터디 조정식 강사 뭐 이런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한 연봉이 뭐 수백억이니까. 이 조정식 강사가 수많은 아이들을 수능을 가르친 거예요. 재수생이나 고3 아이들 수능을 가르치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수능을 가르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한 거예요. 네. 뭐냐면 3등급 이하에 있는 아이들은요, 단어를 못 외운다는 거예요, 애들이. 수능은 단어 싸움이잖아요, 그죠? 수능을 잘 보려면 단어를 많이 알면 유리하잖아요. 네.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근데 3등급 밑에 있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단어를 못 외우는 거야. 단어를 많이 외워야 수능을 잘 보는데 단어를 못 외우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호기심이 들어가고 유심히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왜 아이들이 단어를 못 외울까? 궁금하잖아요.
고3하고 재수생들인데 얘네들이 단어를 못 외운다는 게 말이 돼요? 이 사람이 조사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뭐냐면 단어를 왜 못 외우는지를 봤더니 어떤 단어를 소리내서 발음을 못하는 거야.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도요. 단어를 읽으라고 하는데 읽지를 못하는 거야, 얘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도요, 1, 2, 3학년 때는 파닉스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 아이 이제 처음에 영어 시작하니까 파닉스 잘 가르쳐야지. 근데 우리 아이가 3, 4학년이 되잖아. 내가 언제 파닉스 관심이 있는지 잊어버리세요. 왜냐하면 3학년, 4학년이 되면 인지력이 좋아지거든, 아이들이. 그래서 글을 읽을지 몰라도 단어를 외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happy, sad 이런 단어 뭐 초등 단어 뭐 어렵나요? 그냥 쉽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단어를 통으로 외우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요, 까막눈이었던 거예요. 까막눈이었던 거예요, 애가. 단어를 못 읽는 아이였던 거야. 근데 통으로 단어를 외우니까 엄마들은 우리 애가 파닉스가 다 되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뽀롱이 나는지 아세요? 중학교 1학년이 딱 되면 뽀롱이 나요. 왜냐면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 문장을 읽으라고 학원에 가서도 이제 읽으라고 하거든. 그리고 이제 중학교 가면 단어가 길어져. 그래서 이제 얘가 이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뽀롱이 나는데 글을 읽을 수 있는 아이하고 못 읽을 수 있는 아이하고는요, 단어를 잡아먹는 속도, 그러니까 단어를 외우는 속도가 5배 이상 차이나요. 최소. 그러니까 애가 까막눈인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영어 공부하는 이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머님들이 이걸 알아주셔야 돼. 우리 아이가 영어 시간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우리말이 까막눈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애들이 우리말을 못 읽어, 글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제약이 많을까요? 그죠? 근데요, 영어가 까막눈이었네. 그래서 이 파닉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님들이 학원에 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파닉스 빨리 끝내주세요. 우리 아이 바로 문장으로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와이프도 그랬어요. 이거는 정말 몰라서 하시는 내용이고요. 수능은 2가지가 핵심이거든요. 단어하고 신텍스예요. 단어하고 신텍스가 핵심이라고 수능 1타 강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단어 부분에서 아이들이 단어를 못 외워요. 왜냐하면 내가 소리내서 어떤 단어를 말할 수 없는데 단어를 외운다고요? 절대 안 외우십니다. 그래서 이 파닉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소리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떤 사운드를 정확하게 소리를 낼 수가 있어야 또 들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운드를 정확하게 발음을 할 수 있어야 그 사운드가 들리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여기 첫째 날이 이제 B고요. 둘째 날은 T. 쭉 갑니다, 이렇게. 셋째 날은 P, 넷째 날은 G, 다섯째 날은 N. 쭉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자음 5개를 배운 다음에 이제 모음 2개를 배워요. 자음 5개가 들어간 다음에 모음 2개를 아이들이 배우세요. 방식은 똑같은 방식이에요. 굉장히 반복을 많이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입모양이나 이런 걸 잡고 성대가 울리는 발음인지 이런 걸 잡습니다. 그 다음에 쓰는 삼선 쓰기 훈련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잔디 모양, 비행기 모양, 그 다음에 구름 모양. 잔디를 뚫고 내려가야 되는, 써야 되는 이런 그 발음들이. 그러니까 삼선 쓰기를 되게 제가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글씨가 예쁘게 쓰게끔 그렇게 훈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Number 1. Give. 이건 그냥 give 이렇게 발음해 주는 게 아니라 give 이렇게 해주고 이제 첫 소리 고르라고 하는 거. 요거는 뭐냐면 Number 그 소리 1. 훈련하는 거예요. Lamp. lamp 이렇게 훈련을 시켜주세요. Number 2. 그 소리를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를 잡는 거예요. 또. 자, 이렇게 5개의 자음과 모음 2개를 배웠잖아요. 그럼 이제 뭐가 가능하죠? 네, 블렌딩이 가능하죠. 블렌딩. 네, 블렌딩은 이렇게 갑니다. Number 1. D. bad. Bad.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냥 배드라 이런 게 아니라 bad.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요. 이제 요거는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고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잖아요. 요건 이제 뭘 의미하냐면 모음 다음에 있는 요 알파벳이
성대가 울리지 않는 지금 T, 무성음이죠, 그죠? 이 G는 유성음입니다. 이렇게 단모음 다음에 무성음이 올 경우에는 이렇게 화살표가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짧게 끊어서 소리를 내라는 거야. bat, bat 이렇게 소리를 내라는 거고요. 이렇게 화살표를 돼 있는 건 뭐냐면 길게 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bag, bag 이렇게 끌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원어민처럼 발음이 아주 예쁘게 아이들이 처음에 스타트가 잡히거든요. 각각의 알파벳에 대한 정확한 소리를 아이가 알고 엄청나게 연습을 해서 정확한 사운드를 낼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을 할 때 이렇게 장단, 그러니까 길게 소리를 내는 발음, 짧게 소리를 내는 이런 발음까지 정확하게 익히면서 들어가는 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개는 조금 느려요. 약간 늦게 가는데 이제 장점은 뭐냐면 조금 시중에 나와 있는 파닉스는 1권하고 2권 이제 2달 지나면요 알파벳 이니셜 사운드라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배우고 나서 언제 블렌딩이 들어가냐면 3개월치 블렌딩이 들어가요. 일반적인 책들이. 그래서 아이가 언제 이제 파닉스를 재밌어 하냐면 이제 블렌딩이 될 때 재밌어 하거든요. 조합이 되니까 신기한 거야 아이들이. 근데 첫째 딸하고 둘째 딸은 죽을 맛이거든 애들 입장에서는. 네. 근데 저희 프로그램은 5개 알파벳하고 모음 2개를 이렇게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첫 달부터 블렌딩을 시켜요. 그러니까 첫 달부터 애들이 재밌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파닉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15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나온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정말 현장감이 있고 실제로 검증된 그런 이제 프로그램. 일단 발음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네. 그리고 정확한 사운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단어를 굉장히 잘 외우는 아이가 되는 거죠. 영어의 기초 체력이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기초가 잘 잡혀 있어야지만 이 아이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영어 세상에 있어서 굉장히 평탄한 길이 열린다. 근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대부분의 이제 초등학교 1, 2, 3, 4학년 엄마들이 빨리빨리 넘어가 주세요. 발음 문장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 소리에 대한 개념을 모른 채 네, 영어 시작이 돼버리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네, 까막눈인 상태에서 네, 영어가 이제 발을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공감이 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이 파닉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좀 제가 잠깐 드렸어요. 네, 파닉스 얘기만 계속 하고 싶은데 또 댁에 계신 어머님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일단 얘기를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이제 파닉스 과정이 이제 쭉 끝나고 이제 프리스텔라, 실버스텔라 쭉 갈 거예요. 네, 이 프리스텔라부터는 이제 말하기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들어갑니다. 말하기 훈련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실제로. 근데 이제 쓰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100페이지 이상의 또 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쓰기, 말하기, 언어의 4대 영역이 골고루 발달되면서 훈련이 쭉 들어갈 거예요. 실버스텔라부터는 이제 수업은 말하기 수업은 거의 비슷한데 뭐가 들어가냐면 그래머가 시작이 됩니다. 실버부터 이제 그래머가 12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정도의 그래머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프리스텔라고 이제 실버스텔라거든요. 프리스텔라는 2권, 실버스텔라가 3권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래머가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래머가 12권 있고요. 그 다음에 문법책이 이렇게 이제 두꺼운 문법책으로 네 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이 이미 이제 문법을 2번 돌리거든요. 이런 문법책이 4권. 120, 235, 365, 480 시리즈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얇은 문법책이 12권. 이렇게 두꺼운 게 4권. 이렇게 2번 문법을 돌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4학년까지 실버가 끝나면 이제 5학년부터 인터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인터 프로그램이고요. 내용은 이제 글밥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네, 많아지죠? 네, 간디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네, 리스닝 라이팅 책은 토플 리스닝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인터가 끝나면 그 다음 들어가는 게 이제 골드예요. 골드 스텔라는 제가 책을 좀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자, 골드 초등학교 6학년이 들어간 책이고요. 인터스텔라하고 골드스텔라하고 책이 구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골드를 보여드립니다. 자, 시작은 이렇게 단어 먼저 가요. 아이들이 따라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쭉 따라하면서 25단어 정도를 아이들이 배웁니다. 자, 이렇게 단어가 끝나면 CD를 틀고요. Have you ever jumped rope before? Jumping 따라 rope is 읽기를 a 할 거예요. very fun 쭉 이제 sport. 쉐도잉으로 따라 읽기를 It is 할 also 거고요. called 자, 따라 읽기가 이렇게 쭉 다 끝나면 90초를 주고요. 빨리 의미 파악을 하라고 하고 이 밑에 보면 스키밍 스캐닝 초를 재거든요. 저희가 90초 이상을 안 줍니다. 90초를 주고 스키밍 스캐닝 글의 여지나 세부사항 찾는 수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의미 파악이 남았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신텍스인데 첫 번째 있는 네모는 주어 자리, 여기는 동사 자리, 여기는 보호 목적어 자리. 네모 하나가 더 생길 거야 얘들아. 거기는 이제 간목이나 목적어 보호 자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줄넘기는 입니다. 매우 재밌는 스포츠. SVC 이 형식 구문이지 얘들아. 정확하게 영작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말은 명사나 명사고 동명사, 투부정사, 절 이런 게 올 수가 있고 요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요건 뭐냐면 수식어. 수식어구는 옆으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방식으로 쓰게 되겠죠. 이렇게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또 이제 선생님이 누르면 이번에는 거꾸로 갑니다. 이번 영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한 해석. 그 다음 문제풀이. 단수, 복수니까 R. 이렇게 문제풀이 들어가고. 네, 일반 동사 문장이기 때문에 문제도 이렇게 수일치 문제. 2인칭, 1인칭, 3인칭 단수니까 S. 이렇게 갑니다. 이때 학생들은 뭘 피냐면요. 요걸 펴놓고 강의를 듣는 거예요. 이게 신텍스 책인데요. 요건 학생이 이제 하는 거예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주어 찾기 연습, 동사 찾는 연습, 수식어 찾는 연습, 그 다음에 여기 신텍스. 요게 학생이 직접 펴놓고 아까 선생님이 강의를 할 때 이렇게 학생이 이제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학생이 하는 거거든요. 노트 테이킹을 하면서 강의를. 요게 저희가 대한민국 최초로 개발한 영어를 가르칠 때 구문, 신텍스로 이해를 시켜라. 그 다음에 이렇게 썸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말고 one another the other, some others the other 문법을 바로 터치를 해줘라. 그 다음에 문제를 바로 풀려줘라.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리딩을 가르칠 때 이 신텍스를 같이 아이들이 배우게 됩니다. 신텍스. 이 빈 공간에 아이들이 다 메모를 하면서 선생님 강의를 듣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이제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이제 구문 훈련에 돌입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빠르면은 5학년에 들어가고 조금 늦으면 6학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터스텔라가 5학년, 골드스텔라가 6학년인데 이 골드스텔라는 이렇게 리딩만 있는 게 아니라 리스닝이 같이 들어가요. 리스닝 라이팅인데요. 그렇게 이제 뭐 단어 갖다가 문장 갖다가 쭉 간 다음에 자, 본격적인 이제 토플 리스닝 문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Are you ready, Janet? Janet? Not yet. What's the 문제가 problem? 뭔데? 답이 C겠죠. 두 번째. Did you check my homework, Mr. 혹시 Smith? 검사하셨어요? Yes, I did, 했어요, Emily. 미리? What did 어떻게 you think? 생각하세요? 답이 이제 B겠죠. 이렇게 약 한 10문제 문제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딕테이션을 하면서 또 문제까지 풀어야 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리딩하고 리스닝하고 같이 병행을 하면서 진도가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6학년이 끝나면 이제 중학생이 되면 들어가는 단계가 뭐냐면 슈퍼노바입니다. 이건데요. 슈퍼노바는 일단은 책이 주는 어떤 그 압박감이 있어요. 책이 주는 일단 이제 그 외모가 일단은 조금 투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이 일단 3권이고 두꺼워요. 이렇게 이제 코어 리딩이 있고, 그 다음에 신텍스가 있고, 요 2권은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 거고, 요 책은 290페이지짜리인데 학생이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책부터 볼게요. 자, 메인 아이디어 주제 찾기, 그 다음에 싱커식 이벤트, 어떤 사건을 배열하는 거, 드로잉 컨클루전, 이제 결론 도출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이제 추론하는 거, 리딩 스킬이에요. 완전 수능 체제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예를 들어 이런 지문이 총 69개 지문이 있거든요. 저희가 여기 맨 마지막 가보면 58이죠. 네,
네, 59, 60, 여기 69개 지문이 있어요. 어쨌든. 네, 69개 지문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 번 진도를 나갈 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5개 정도 진도를 나가는 게 일반적인 한 번 수업을 할 때. 네, 자, 그래서 자, 해볼게요. 자, 어떻게 수업을 나가냐면 여기 보시면 60세컨즈라고 돼 있죠. 선생님이 이제 초시계를 딱 줘요. 얘들아, 60초 만에 읽어. 딱 체크하고 딱 들어가고 바로 아이들이 문제를 딱 풉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뜻을 안 알려줘.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의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문제를 푸는 거야. 이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제 단어로 가는 거야. 단어 훈련을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아이가 이제 몰랐던 단어들을 여기다 이제 정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 문장으로 갑니다. 이렇게. Long 직독직해로 ago, 이렇게 the 가르치고요. Romans used to 직독직해로. hold. The Romans gave Long ago, 직독직해로 the Romans used to 가르칩니다. hold a special celebration. 직독직해로 쭉 가르친 다음에 아이가 전체 내용 서머리를 여기다 하는 거예요.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빈 공간에는 학생이 단어도 정리를 하고 요약도 하는 거예요. 자, 되셨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냐면 한 문장 한 문장 의미파악이 남았잖아요. 네, 그죠? 그걸 어떻게 들어가냐면 요거를 선생님이 열어줄 거예요. 그럼 요런 책이 열리거든요. 이 책을 공부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어떤 문장을 배울 때 7가지 스텝으로 영어를 가르쳐요. 첫 번째는 의미 단위로 끊기. 두 번째는 접속사의 세모, 동사의 동그라미, 주어의 네모, 수식어의 괄호, 직독직해하기, 문법 강의. 이렇게 어떤 문장을 배울 때 예를 들어서 뭐 she was on a flight to England after 이런 문장 있잖아요. 요거를 가르칠 때 이렇게 7가지 스텝으로 영어를 가르치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문장이 나오죠. 여기 보면 004-01이라는 걸 뭘 의미하냐면 첫 번째 패시지의 4번째 문장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하는 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어의 네모, 동사의 동그라미, 접속사의 세모, 직독직해, used to, be used to. 뭐뭐 하곤 했다, 뭐뭐 익숙하다. 전혀 다르잖아요. 이렇게 해서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냐면 아까 5개 지문을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한 번에. 어디까지 진도가 나가냐면 여기까지 31문장. 여기 5번 패시지잖아요. 6번 패시지로 넘어가니까 여기까지 오늘 진도가 나가는 31문장을 배우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 자, 이렇게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공부를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학생이. 자, 이렇게 이제 코어 리딩이라는 책이랑 신텍스 책을 같이 배우는 거예요, 학생이. 이렇게. 그 다음에 배운 다음에 집에 가서 애가 요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댁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현장에 오셔야 현장감을 느끼실 수 있어서 화면으로 보시는 거와는 좀 다릅니다. 자, 5가지 어떤 파트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요. 먼저 구문 분석, 직독직해. 학생이 스스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직독직해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까지 해야 되죠? 31문장. 여기까지 진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은 걸로 어법 선택으로 또 공부를 합니다. 네, were used냐, used냐, on이냐, while이냐 이렇게 이제 어법 선택으로 공부를 하는 거. 어디까지요? 31문장 여기까지. 자, 이번에 세 번째 문장 배열 영작. 이번에는 영작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영작으로. 이렇게 어디까지요? 31문장 여기까지. 네, 아이들이 처음에 상당히 당황을 합니다.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이제 빈칸 채우기. 이번에 빈칸을 채우는 방식으로 또 가는 거예요. 수능에서 많이 나오죠, 이런 문제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문법이에요. 문법. 맨 마지막에 문법 노트라는 게 있는데 수많은 그 문장을 통해서 이제 문법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학생이.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강의 안 들으면 못 정리하거든요. 무조건 강의를 들어야지만 정리할 수 있어요. 시제. 그 다음에 분사. 그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 그 다음에 동명사, 그 다음에 접속사,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또 접속사, 비교급, 최상급, 그 다음에 수동태.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공부를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그래머 파트가 문법 노트 파트가 있어요. 학생이 스스로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이걸 다 한 다음에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요거를 학생이 교사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돼요. 이 문법을 학생이 선생님을 설득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인 거죠. 교사가 학생한테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학생이 선생님한테 문법 설명을 해주는 거를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그리고 이게 31문장이라 아까 그랬잖아요. 31문장 곱하기 4개이기 때문에 3, 4, 12, 120문장을 아이들이 한 번 해올 때마다 숙제를 해와야 됩니다. 양이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chewing on sentences, 그러니까 문장을 씹어 삼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예. 저희가 좀 죽기 살기로 하는 게 조금 있어요. 아까 그 파리스도 좀 죽기 살기로 했고 요거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잖아요. 이 책은 우리 아이들은 중학교 2학년에 들어가는 건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중3 수준이고요. 컨셉은 고1 컨셉이에요. 아이들이 학교 가면 좀 상당히 뽀대가 나거든요. 예. 그리고 내용은 중3, 컨셉은 고1 컨셉이에요.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배우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중1에 들어가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슈퍼노바라는 단계가 중1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단계가 에픽이에요. 에픽. 에픽은 이제 중학교 2학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요거는 수준이 뭐냐면 고2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고2 수준의 리딩 지문을 중2 때 마무리한다. 이게 저희의 컨셉이에요. 중3 때는 뭘 가르치냐? 수능 실전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막 수능 완성, 수능 특강 이게 본격적으로 들어가고요. 중3 12월에 졸업장 수여식이 있어요. 뭘로 졸업장 수여식을 하냐면 그 전에 아이들이 졸업평가를 봐야 돼요. 졸업고사. 뭘로 보냐면 고등학교 2학년 11월 모의고사로 졸업고사를 봐요. 여기서 원생의 90%가 수능 1등급이 나옵니다. 요게 이제 저희 축전 본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식. 이제 여기 이제 초시 캠퍼스, 네, 저희 본원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이 안산에 저희가 입성을 한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엄청나게 큰 뭐 그런 학원은 아니지만 규모가, 네, 그래도 정말 그 어떤 영어를 가르치는 방식 자체는 안산에서 그 어떤 학원하고 비교해도 정말 제대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이제 학원으로, 네, 지금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리스부터 수능 영어까지 빈틈이 없고요. 네, 거의 이제 모든 영어 프로그램이 정말 알차게, 오늘 제가 이 중간 부분은 너무 건너뛰어서 상당히 좀 아쉬운 마음이 좀 있거든요. 여기가 사실은 기가 막혀요 지금.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한번 진짜 오전에 세미나를 하면 이건 진짜예요. 엄마들이 막 진짜 박수 치시거든요. 진짜 요거 보여드리면. 오늘 제가 이제 파닉스하고 이 뒷부분만 살짝 보여드려서 좀 아쉬운 마음이 좀 있는 거예요. 네, 이 이외에도요. 뭐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이게 컨텐츠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다 얘기를 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오늘 8시 32분이네요. 정확하게도 시간을 지키죠. 자, 라이브러리 또 천이 있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원하시는 분들, 또 우리 애들은 조금 영어 도서를 좀 읽히고 싶다 이런 거는 이제 원장님하고 상담을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약 1000권의 또 영어 도서 온라인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캐파 테스트라고 해서 그런 이제 전국 단위 네이버에 캐파 테스트 한번 쳐보시면 많은 언론에 이미 노출이 돼 있고요. 아시아 테스트로에서 주관하는 어떤 평가고요. 시험은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어요. 파이니어 1, 2, 3학년이 보는 게 파이니어, 4, 5, 6학년이 보는 게 율리시스, 중학생이 보는 시험이 이제 피닉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고등학교 1, 2학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이제 학생들한테 요거하고 이렇게 같이 나가요. 그리고 저희는 어떻게 시험을 보냐면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학원에서. 근데 우리 아이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학원 아이들만 보는 게 아니고 전국의 아이들이 동시 응시를 해요. 동시 이렇게 모든 아이들이 TV에 다 나와요. 다른 학원들의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데 우리만 시험 본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죠. 왜냐하면 이제 TV에 뭐 통영에 무슨 나고 제주도에 무슨 나고 쭉 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실제로 상당히 좀 긴장을 하고 보는 장면이고요. 자, 시험이 끝나면 모든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제 상장이 가거든요. 왼쪽은 서티가 나가고요. 오른쪽은 지역 상장이에요. 안산의 최우수상, 안산의 우수상 이런 식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평가표가 이렇게 갑니다.
영역별 점수, 내점수 학원별 전국 평균, 영역별 세부 점수, 다른 시험하고의 비교표 이렇게 다 합니다. 이렇게 이제 1년에 한 2번 정도 네, 페파 테스트라는 전국 단위의 시험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하기 대회는 서초구청에서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1000명이 예선에 돌입을 해서요. 300명의 아이만 본선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하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초등학교 한 2학년부터 중학교 한 1학년까지 도전을 보통 해요. 네. 1분 30초 정도 이렇게 스피치를 하고 무대 뒤로 바로 빠지는 게 아니고 스피치를 하고 나서 다시 원어민한테 가야 돼요. 아이가. 그럼 원어민이 즉석에서 인터뷰를 해요. 네, 이런 방식으로 말하기 대회를 합니다. 저희 우리 그 원장님들하고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테솔 교사교육, 아시아 테솔 교육 마이클 회장인데요. 언어학 박사고요. 이런 이제 테솔 교사교육을 저희가 받고요. 그 다음에 해외 캠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네, 이게 저희의 슬로건이에요. 나는 파머스에서 중학교 때 수능 1등급 받았다. 이거고요. 이게 저희의 다짐입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영어로 한번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시작. Pride. 두 번째 시작. Passion. 세 번째 시작. Prime. 네 번째 시작. Promise. 네, we promise. 네, all students to move up to the summit. 네, 모든 학생을 네, 영어 정상에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을 우리 큰 박수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물도 한 모금 안 마시고 열심히 강의해 주신 우리 이사님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지금 시간이 좀 제약이 많았어요. 저희가 원래 한 2시간 정도 그 교육이사님은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하시고 또 제 얘기를 한 30분 했어야 되는데 또 저녁 시간대고 또 너무 늦은 시간대여가지고 이사님한테 최대한 짧게 합시다 해서 1시간 만에 끝내는 걸로 이렇게 좀 잡다 보니까 말도 빨라지고 해야 될 얘기도 좀 못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핵심은 다 어머님들이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또 저희 학원에 전화 주시고 또 방문해 주시면 그 외적인 얘기들, 못 들었던 얘기들 제가 또 자세히 상담 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중학교,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 저희 학원이요. 저희가 1월 달에 여기에 이전을 했는데 그때 좀 과감하게 고등학교, 중학교 2학년을 제가 다 쳐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95%가 다 초등학생입니다. 그 이유는요. 초등학생 때부터 차근차근 밟아서 올라가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올라갈 곳이 보이시죠? 최종 목적지는 저희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까지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중3 아이를 만드는 게 목표고요. 지금 약간 샘플링 하기 위해서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반을 제가 직강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슈퍼노바를 하고 있고요. 근데 아까 이사님 보여주셨는데 이 책이 이렇게 듣기만 하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고 너무 무거워 보이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합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요. 실제로 아이들이 이걸 하면서 실력 느는 걸 정말 많이 느껴요. 그리고 아이들이 실력을 늘리는 것이 점수와 바로 직결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결국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영상으로 저희가 계속 발표 수업하고 프리젠테이션까지 계속해서 매달 블로그에 올려드리는 거 저희 부모님도 알고 계시죠? 네,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외적인 것들은 저희 초집 파머스 영어 치시면은 제가 한 10년 이상을 그 블로그를 했거든요. 거기에 한 적어도 한 1,500개 정도 이상의 영상물들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보시면 우리 아이들 한 6년 전, 7년 전에 있었던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중1, 중2 됐을 때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를 한번 쳐보세요. 그럼 바로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물들을 보고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고 맡겨주셔도 저희가 책임지고 아이들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거 꼭 약속드리고요. 어쨌든 이 시간까지 긴 시간까지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등록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특전이 있으니까 등록하실 분들은 또 이렇게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등록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데이신 어머니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등록하실 분들은 환호. 나가기. 나가기. 나가기.